이분개니 미리 보기! 벌써 신작 애니가 공개되는 4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따뜻한 봄날 맞이하게 될 새로운 애니메이션 리스트에는 어떤 작품이 있을지 전부 정리해왔습니다. 총 53작품이라 만들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탄으로 나눠서 준비했고요. 오늘은 판타지 액션물 위주로 가져왔으니까 이번 분기 뭐 볼만한 거 없나 함께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리즈물 비질렌티 나히어로 아카데미아 일리걸스. 나히아의 스피노프 편인 비질렌티가 올해 4월부터 공개됩니다. 나히아가 메인에서 활약하는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그린다며 비질렌티는 어둠에서 활약하는 비합법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미도리아가 올마이트를 만나기 이전의 시점에서 그려지는 어둠의 조직 비질렌티의 이야기. 본편과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은 있지만 데쿠나 오차코가 아직 초등학생인 시점이라 본편의 메인 캐릭터들은 등장하지 않고요. 스피노프작치고 평가도 좋고 오히려 본편보다 더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세밀한 캐릭터 간의 서사로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다크 히어로 계열이라 이쪽이 더 취향일지도. 불꽃 소방대의 3기 소울리터의 창세 신화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죠. 2기 완결나고 3기는 도대체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3년 만에 나오게 되네요. 분할 이쿨로 초반 12화는 올해 4월에 공개, 후반 12화는 내년 1월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번 파트 원작의 완결까지 전부 다루는 최종장을 그린다고 하고요. 이거 원작 찾아보니까 실사 배우 나오는 파트가 있던데 이거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슬라임을 잡으면서 300년 모르는 사이에 레벨 맥스가 되었습니다. 2기 이 세계 유유제 정물의 대표 주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슬라임 300년이 4년 만에 2기로 돌아옵니다. PV 보니까 작화나 전반적인 분위기 모두 1기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던데 감독분이랑 주요 제작진이 모두 변경됐더라고요. 1기보다 퀄리티가 저하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던데 작화나 연출보다는 캐릭터성으로 보는 작품이니까 1기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2기도 재밌게 보실 것 같네요. 민불의 2기 1기 나올 때도 화려한 액션씬으로 눈을 즐겁게 해줬던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2기로 돌아옵니다. 2기에서도 여전히 불량아들이 잔뜩 제적하고 있는 후린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을과 학교를 지키기 위해 한 몸 바쳐 싸울 예정이고요. 새로운 단체 킬과 한판 붙을 모양이던데 개인적으로 패싸움은 그만하면 좋겠다. 전대대 실격도 2기로 돌아옵니다. 선과 악이 대치한다는 전대물 특유의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선과 악이 완전히 뒤집힌 전개로 색다른 맛을 안겨주어서 재밌게 봤는데 딱 1년 만에 2기로 돌아오네요. 되게 매력있는 작품이라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디즈니 플러스 독점으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너와 나의 최후의 전장 혹은 세계가 시작되는 성전 2기. 작년에 2기 나왔을 무렵 회차가 지나갈수록 작화가 곱창나더니 결국 제작 사정으로 무기한 제작 중단되었던 너나 성전이 제작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4월부터 2분기 신작들과 함께 매주 한 편씩 공개된다고 하고요. 스토리는 나쁘지 않은데 2기 들어오면서 작화와 연출이 개 박살난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PV 보니까 퀄리티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제발 이게 전부가 아니길 빌며 평작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좋겠네요. 바이바이어스 2기 이건 1기가 너무 별로여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1년도 안 돼서 2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작품 애니는 진짜 아닌 것 같단 말이지. 다음으로 판타지물 이번 분기에는 이 세계물이 별로 없어서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총구석 6시 검성이 되다. 애니화하면서 그냥 시골 검술 사범이었는데 대성한 제자들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 건이라는 부제가 빠졌더라고요. 검술 한 길만을 걸으며 총구석 마을에서 검술 도장을 운영하던 40대 아저씨의 앞에 어느 날 자신이 가르친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오는데 무려 왕국 기사단장의 자리에 올라 있더래요. 그녀의 추천을 받아 기사단의 특별 지도사 역으로 하루아침에 특급 승진하게 되는데 아저씨는 별 생각 안 하지만 주변은 아저씨의 검술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더욱더 아저씨를 칭송하게 되는 본격 아저씨 벼락 출세 판타지. 검술 묘사가 디테일해서 작품 보는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란다던데 작품 개요도 그렇고 히로인들 생긴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애니입니다. 아니 근데 이 아저씨 무직전생 파울로랑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는 성강국가의 악덕영주 전생슬 작가분께서 극찬하신 이 세계 착각물인데 전생에 계속 빼앗기기만 한 인생을 살았던 주인공이 이번 생에는 백작가에서 태어났겠다. 마음껏 빼앗아주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악덕영주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근데 빼앗을래도 빼앗을 게 있어야 빼앗지. 물려받은 영지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개쌍 쓰레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착취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영지를 꾸려놔야겠다 생각한 주인공. 백성들은 황폐했던 마을을 끌어올려준 주인공을 떠받들기 시작하고 분명 쪽쪽 뽑아먹으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샌가 훌륭한 영주가 되어있는 착각 영지 경영담. 제가 이런 스토리 좋아하는지라 기대작 중 하나이긴 한데 남주 성우가 다리 이끄는 이 세계 여행에 미스미 마코토랑 연기 톤이 똑같아서 묘하게 달리어랑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흥미로운 점은 메이드 언니가 AI라는 거, 그리고 뭔지 모를 거대 로봇이 자꾸 나오더니 우주전쟁까지 시작한다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전개지 싶죠? 네,
작가분 전작이 요성향 게임 세계는 모브에게 가혹한 세계입니다. 느낌이 비슷하긴 하네. 진 사무라이전 야이바. 코난 작가이신 아오야마 고쇼님께서 코난 연재 전에 연재하셨던 작품인데요. 구작 완결 30주년으로 이번에 완전 리메이크했다고 합니다. 제작사가 무려 위스튜디오, 진격의 거인, 갑철성의 카바네리 등 뛰어난 연출을 보여주는 제작사인데 거기다 모든 시나리오를 원작자이신 아오야마 고쇼님께서 직접 총감수하신다고 하네요. 이거 진짜 제대로 넣을 것 같죠? 완결까지 전부 다룬다니까 야이바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작화도 코난에 주인공 성우도 코난인지라 구작 안 본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미란이다! 순식간에 치유해졌더니 쓸모없다며 추방당한 천재치유사 어둠의 히로로 즐겁게 살다. 요즘 흔히 나오는 추방물이고요. 빈민가 출신의 고아였던 주인공이 어느 날 만난 스승님으로부터 회복술, 아니 치료술을 전수받고 그 덕에 어엿한 모험가로서 한 파티에 들어가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히며 결국 추방당해 이후로는 가게너지 드력샤로 살아가게 되는 어둠의 실력자의 시드처럼 뒤에서 활약하는 어둠의 힐러로 거듭나는 스토리인데요. 히로인들이 한 명 한 명 확실히 매력적이고 다크 히어로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하렘 스토리가 이어지다 보니 꽤 볼만할 것 같은데 PV부터 작화가 암울해서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뭐 항상 먹는 맛이라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착각하는 공방주 영웅 파티의 전 잠부 담당이 실은 전투 유해가 SSS 랭크였다는 흔히 있는 이야기. 이 작품도 추방물인데요. 전투에 하등 도움 안 된다며 영웅 파티에서 추방당하지만 전투 이외의 모든 스킬이 최고 랭크였던 채굴도 잘해, 연금술도 잘해, 재련도 잘해, 못하는 게 없는 규격 외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본인은 뭐 그 정도인가요? 제 고향에선 다 할 줄 알던데요? 라며 아무렇지 않아 하는 약간 라스트 던전 한 마을의 소년이 초반 마을에서 사는 듯한 이야기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주인공이 좀 많이 답답한 편입니다. 서브 스킬이 전부 만렙이니까 이거 활용해서 뭐 자신감 있게 막 무쌍을 찍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주인공 성격이 너무 유들유들해서 상처도 잘 받고 줏대가 없어요. 그럼 보기 힘든데. 최강의 왕 두 번째 인생에선 무엇을 할까? 이 작품은 도대체 제목이 왜 이렇게 된 건진 모르겠는데 원작 제목은 The Beginning After the End,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미국 웹소설로 시작한 작품이고요. 장르는 환생물. 서양권에서 큰 인기를 끌어 이번에 일본에서 애니화되었다고 해요. 전생에 모든 걸 쟁취해서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된 주인공이 모든 걸 얻으니까 오히려 고독과 번아웃에 놓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눈 떠보니 검과 마법의 이 세계에 있었죠. 전생엔 권력을 잡고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으니 이번 생에는 주변인을 지키는 삶을 살자 다짐한 주인공. 성장형 판타지물이라 시원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전개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제목은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제목이 먹히니까 바꾼 거겠죠? To Be Hero X. 일본과 중국에서 공동 제작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고요. 누가 봐도 돈 찍노했다는 게 느껴지는 제작진과 성우진. 음악엔 진격거로 유명한 사와노 히로유키, 성우진은 미야노 마모루, 하나자와 카나, 우치야마 쿠우키, 나카무라 유이치, 마츠오카 요시츠구, 사쿠라 아야네, 미나세 이노리, 야마데라 코이치, 시마사키 노부나가, 하나에 나츠키. 이렇게 모으기도 힘들 것 같은데 요즘 잘 나가는 하나의 나츠키가 여기서 가장 신인이네요. 이렇게 빵빵한 제작진과 성우진으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참고로 이 작품의 감독님이신 리하오린 감독님도 대표작이 시광대리인 천관사부, 여덕들 사이에서 글로벌하게 터져서 제 일본인 친구들조차 이거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상하시다시피 둘 다 브로맨스와 BL 요소가 좀 짙은 작품이고요. 그런데 투비 히어로는 그쪽 계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히어로물이고 좀 특이한 게 능력에 따라서 랭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 지지에 따라서 랭크가 정해지는 세계관이라 관종짓을 계속해요. 인기를 끌어야 하니까. 말만 히어로지 인플루언서 경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 작품 꽤나 볼만해 보이는 게 PV 퀄리티가 미쳤더라고요.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을 뽐내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달까? 3D와 2D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근데 그게 또 자연스럽고 스토리만 몰입감이 있다면 시원하게 소비하기 좋을 것 같던데 과연 본편은 재미가 있을지. 일단 모든 측면에서 돈 냄새는 너무 나는 것 같네요. 어느 마녀가 죽을 때까지. 이건 마녀의 여행과 비슷한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법을 익히는데 열중하던 주인공이 어느 날 스승으로부터 너 앞으로 1년 뒤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데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의 기쁨의 눈물을 천하를 모아서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물을 뽑아내는 휴먼 판타지. 이런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귀인 환동초. 시대극의 다크 판타지물인데요. 주인공이 오니토버를 위해 잠깐
마을을 나서요. 토벌엔 성공하지만 얼떨결에 온니의 능력을 이어받게 된 주인공. 지친 몸을 안고 마을에 돌아왔는데 본인이 호위하던 무녀가 죽임을 당한 거야. 근데 그 범인이 내 여동생이네? 그리고 내 여동생은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온니에게 물려서 온니가 되어버렸네? 여동생이 너무 강력해져서 이 여동생을 막고자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다이쇼, 쇼와를 거쳐 헤이세이까지 약 17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온니 토벌을 하는 애니예요. 어라? 이거 왜 이렇게 귀멸의 칼날 같지? 작품 개요는 괜찮아 보이는데 제작사가 퀄리티 좋게 만든 작품이 없는 데다가 한 차례 제작 연기까지 된 상태라 좀 걱정되긴 하네요. 신통기 이것도 판타지물인데요. 인간족과 아인족이 대치하는 세계관에서 절대적인 힘의 격차로 힘들어하던 주인공에게 전생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세계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기술과 문명, 지식까지 마구마구 떠오르고 심지어 특별한 능력까지 익히게 된 주인공. 그렇게 새로운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아인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스토리로 전개되는데 이게 라노벨이 6년 넘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애니도 애매할 것 같다. 이렇게 2025년 2분기 신작 1탄을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SF 아포칼립스 배경의 작품들 로맨스 일상물 에치치리는 2탄에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독해두면 놓치지 않겠지? 그럼